안녕하십니까. 이제 3장 변액보험에 의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보장성과 저촉성을 잘 구분해서만 학습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면 오히려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3차시에 걸쳐서 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역사부터 약관 내용, 특히 뭐 상품이나 자산운용 시작해 볼까요? 앞서 이제 교재에 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딱 필요한 거는 이 정도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초 변액보험 판매는 네덜란드였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미국의 변액보험이 이제 도입된 배경이 뭘까? 자, 보시면 유가파동이 있었을 때, 유가파동이 이제 경험 못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유가파동이란 말 자체가 이제 유가가 굉장히 높이 오를 때죠. 물가가 높았단 말이죠. 그리고 성장하던 시대라 금리도 높았어요. 인플레이션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떻게 변했냐면, 금리 손호의식이 증대했다. 투자 상품이 생기면서 금리에 대해서 좀 기존과는 좀 다른, 그렇죠? 리스크를 안으면서 좀 투자 수익을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금융소비자들의 변화가 있었고요. 뮤추얼 펀드 같은 공격적인 그런 투자형 상품도 많이 들어오면서 고객들도 이제 투자 상품을 더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상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뭐 요즘 IFRS 회계제도 바뀌면서도 있지만, 장기 동안에 보장되는 금리를 줘야 되는 상품들이라는 게 부담으로 올 수가 있는데, 변액보험이라는 거는 투자자의 책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투자 위험이 회피되는 거죠. 자, 그 시험 목적상 요걸 조금 구별해 주실게요. 이 다음 거랑 도입 배경에 보시면 금리가 어땠죠? 예, 금리가 도입 배경에는 높았었고요. 자,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제 판매가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금리가 하락했다는 거죠. 방금 아까 전하고 틀리죠? 도입할 때는 금리가 높았었는데 변액보험이 왜 성공했냐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중금리가 하락한 거면서 주식이 아주 좋았어요. 사실 401k 같은 미국 제도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이렇게 많이 미국 주가가 단계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계의 그 자산 구성을 봐도 보시면 그 주식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은 대부분 주택인데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주택인데 미국은 왜 주식이 많냐? 기본적으로 주식이 좋았거든요. 주식이 계속 올랐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참 안 좋았지만 미국의 나스닥은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좋은 주식들이 계속 상장돼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매우 좋았죠. 자,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고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험 안에도 뮤추얼 펀드 접근성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 옵션을 통해서 유연성과 옵션을 가졌다. 자, 그리고 세금 이연, 비과세가 아닙니다. 저율과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율과세. 나이가 들어서 해지하게 되면 세율을, 텍스 레이트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과세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입할 때는 고금리였고 성공 이유는 시중금리 하락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 뭐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부분 조금 포인트로 잡아주시고요. 자, 근데 일본은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을까 봤더니 일본은 주식시장이 침체했었고, 주식시장이 침체했을 때 사실 펀드가 다양하면 좀 이렇게 주식시장 하락기를 피할 수 있는 뭐 국제펀드라든가 MMF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펀드, 특별계정 펀드가 단순했다는 거죠. 한 개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주식시장 침체를 그대로 다 맞아야 될 상황이고 부실 판매, 그렇죠. 그 전후 미망인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파셨다고 하던데, 자, 이렇게 부실 판매로 이어지다 보니까 소송이 많았죠. 그리고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일본은 변액보험이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일본의 어떤 규제들을 받으면 체크를 해보면 보험업법 규제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보험상품인가. 자, 근데 미국과는 달리 증권거래법. 미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품들이 펀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증권거래법
뭐 투자신탁업법 적용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안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본시장법의 펀드 쪽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의 투자 관련 법들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보험업법 규제만 받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 자, 일본은 이렇게 좀 실패했었죠. 자, 이런 걸 보고 시사점을 찾아보면 저금리와 고주가 당연하죠. 금리는 낮은데 주가가 좋은 상황. 이런 상황이 참 그 펀드 투자하기 참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옵션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고객들도 자산 관리를 할 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불안전 판매는 배제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시사점이 있구나. 자, 그리고 한국의 변액보험 도입이 언제 되었냐? 외환위기 이후에요. 그렇죠. 2001년에 판매가 시작됐어요. 2001년. 자, 그래서 이대로 그 변액연금이 제일 먼저 도입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변액종신이었고요. 2001년, 변액연금 2002년, 그 다음에 유니버설 2003년. 차례차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01년부터 변액종신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구나. 자, 도입 필요성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요즘 이제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예금을 했을 때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 그렇죠. 실질적인 구매력이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에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랑 체감하는 물가는 틀리잖아요. 자, 그런 것들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좀 보장해야 되겠다. 고객들도 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일반 보험을 할 것인가, 변액보험을 할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권의 확대가 되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기적으로 확정된 금리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을 덜 수 있는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모집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이 다양화되고 시장이 확대되니까 수익이 증대될 수 있고요. 이런 자격 제도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나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시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요.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겠죠. 주식 채권을 아무래도 구매하다 보면 탄탄하게 자본시장이 더 쌓이는 거죠. 실제 미국이 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자, 변액보험 규제를 보시면요. 당연히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으로서 규제받아야 되고요.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계약이다라고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보험금이 어떻게 돼요?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계약 보험금이 변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이라 하고요. 자, 규제 보시면 당연히 보험업법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본시장법의 시험 목적상 일부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험의 틀 안에 펀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펀드 관련 규정들은 다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되는 거지 전부 그렇죠? 그렇죠? 금융투자 규제 전부를 받는 건 아니고요.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제를 받는 것이다. 자 그리고 손보사는 취급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일반 계정 즉 고유재산 보험회사의 고유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 판매 자격 제도를 보면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등등 많이 있는데 변액보험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변액보험을 팔고자 하는 자는 모두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중개사 어려운 시험 합격했으니까 그 관계없는 거죠. 변액보험을 팔 때는 이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자격이 없는 자가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 및 직원도 처벌을 받지만 회사도 행정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양벌 책임이라고 그러죠. 사용자 책임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그렇죠. 자격 없는 자가 판매하게 되면 관리 부실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종사자는 자격증을 따야지 판매할 수 있다.